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해외 주식 드디어 마지막 편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특별히 2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주식 영상이 올라가고 미국은 좀 규모가 크고 관심이 많은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무래도 세계 2위 시장이고 관심도가 높은 시장인 만큼 저희가 2화에 걸쳐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유돈케어는 펀드, ETF 등을 통해서 시리즈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첫 시간에는 중국 경제 전반과 증시 전반 그리고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소개는 다음 주로 궁금하신 분들은 유돈케어 중국편 1, 2편을 모두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무려 6명의 중국 전문가가 중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세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을 한 11년 정도 커버하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설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증시를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조금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어떤 시장인가요? 네, 중국 시장은 사람으로 치면 약간 청소년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덩치는 크지만 아직 제도나 시스템이 선진 시장에 비해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한국의 90년대 초반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지금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14억 명의 내수 소비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소비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여러 군데 좀 분산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알려진 상해 종합지수 대표되는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에 또 일부 상장된 기업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 기업이나 성장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또 홍콩 같은 시장에 또 선제적으로 좀 상장한 기업이 있어서 세계 시장을 합치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한 13%는 되지만 여전히 좀 분산 상장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상장이 되어 있나요? 주식시장은 이제 처음에 국유기업, 예를 들어 에너지나 은행 같은 국유기업들,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본토에 먼저 상장을 했고요. 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대체로 좀 상장을 먼저 하다 보니까 홍콩 시장이 또 특이한 구조로 갔고, 본토에 좀 까다로운 IPO, 즉 상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기다리거나 조금 이 불규칙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유명한 이런 기술 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미국을 먼저 상장을 노크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경제 구조 변화나 상장 순서대로 좀 시장이 좀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할 때 지수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상해 종합지수가 대표적으로도 있고 상해 심천에 300개 종목, 상해 종목을 갖고 있는 CSI 300도 있고요. 또 MSCI 차이나라고 그래서 이제 막 상해 A주나 이런 심천이 들어가기 시작한 이 인덱스에는 현재는 홍콩이나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먼저 이제 돼 있는 MSCI 차이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중국에 하는 게 있어서 지수가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시가총액 분류도 좀 많이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특징인 분산 상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대표 지수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시장마다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본토와 심천 시장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특징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한국에 한국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두 가지가 다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해와 심천에도 좀 특징이 다른데요. 상해는 약간 은행이나 소재, 이런 전통된 구경제 기업들로 중심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심천 같은 경우에는 IT라거나 제약 등 이런 신경제 업종들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남중 팀장님. 네. 결국 이 중국 증시는 이제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로 분류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해 증권거래소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뉴욕이나 런던 그리고 일본 증권거래소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시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상해 증권거래소는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2%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콩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콩은 현재 이제 4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뭐 지금 뭐 심천 거래소 정도 규모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홍콩이 나라 규모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줄 알고 홍콩은 유돈케어 12화에서 먼저 다뤘는데요. 홍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돈케어 12화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못다한 홍콩 이야기와 본토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에는 항생주, H주, 레드칩주가 있었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중국이 한국과 달리 이제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 A주, B주 이렇게 좀 나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A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B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내국인들도 좀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A주와 B주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여기서 생겼는데 그럼 외국인의 경우에는 A주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2014년도부터 이제 후광통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성강통이 시행되면서 이제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 본토의 A주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히 이제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상해랑 이제 홍콩 간 교차 거래, 또 이제 성강통 같은 경우에는 심천하고 홍콩 간 교차 거래를 뜻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전체 지금 상장 기업 수가 한 3천여 개 정도가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직접 매매가 가능한 거는 한 1,200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기업 투자하실 때는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기업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도 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리스크 관리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홍콩을 다뤘을 때 홍콩 시장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심한 게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본토 시장이랑 홍콩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홍콩이 중국 본토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A주와 H 같은 그 기업인데 동일 이제 기업들이 발행을 양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중복 상장된 것들이 100여 개 종목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기업인데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A주, 삼성전자 H가 있는 건데 일반적인 저희 생각으로 본다면 두 개의 시장이 달라도 가치는 같아야 되는데 네. 사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본토가 좀 더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그 실제 가치보다는 매매 가치 쪽이나 매매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본토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고요. 같은 주식이라도 홍콩이 조금 저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좋은 뜻으로 디스카운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같은 주식인데도 가격 차가 A주와 H가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특이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최소라 연구원님 하실 말씀. 네. 지금 한국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모든 주문은 바로 본토에 가는 게 아니라 홍콩의 증권사를 통해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시스템 체제를 좀 갖추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실제로 본토는 휴장을 안 하지만 홍콩이 휴장한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국 시장 설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은 변동성이 크다. 네. 이게 좀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그 개인 투자 비중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시황 변동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길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금융당국에서 뭐 상한 제한 폭을 이제 10%로 좀 제한해 놓은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설아 연구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국이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자본시장을 지금 빠르게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런 어떤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중국 역시 한국의 90년대 초반 자본시장 열리는 상황과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면 어떤 점이 변화를 하게 될까요? 일단 그 현지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력 요인이 좀 높아지는 통화 측면의 장점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통화 가치가 이제 절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 요인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출보다는 유입이 좀 좋은 상황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베트남 편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베트남이 올해 MSCI 지수와 FTSE 지수 이머징 편입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이 신흥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 점이 또 대형주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아무리 기관이라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 접근해서 특히 저희가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머징 쪽에 접근해서 살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업계의 뭐 1위 업체 같은 저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업종의 1위를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쉬울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 집중도가 올라가고 상위 기업이 더 먹는 구조로 간다면 아무래도 우량주인 1등 기업들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업종별 1등 기업들 혹은 업종별 초대형주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수급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은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은 매매 회전율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 뭐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장 중심에서 이제 블루칩들을 이제 어떤 그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대형주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고 대형주나 대형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재미있습니다. 이제 기초는 다졌으니까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올해는 크게 30% 올랐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은행주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좀 고심을 해봐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았나